알아야 되는 건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어이거든. 그래서 이 추정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나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우선은 우리가 이 단어에서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말이 있어. 모집단과 표본. 이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해. 그럼 대통령 선거를 하면 결국에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전체의 집단이 그게 모집단인 거야.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는 건 어떤 조사 대상 전체의 집합을 얘기를 한다. 만약에 토평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조사를 해. 그러면은 토평고의 1학년 1반의 1번부터 3학년이 몇 반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10반이 끝이다. 그럼 뭐 10반에 25번이 마지막 학생이면 그 전체의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조사 대상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뭐야? 모집단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조사 대상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부를 뽑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는 게 있으면 이 모집단이야. 그럼 이 중에 일부를 뽑는 거. 이 중에 일부.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만약에 이제 또 이제 3년 남았나? 대통령 선거를 해.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뭐 1번의 지지율, 2번의 지지율, 3번의 지지율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원래 이 정확한 조사라는 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이게 정확한 거잖아. 근데 그 대상들이 어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뽑거든. 그래서 니네가 유심 있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사를 한 그 화면에 보면 이 밑에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1000명이라고 돼 있다. 그럼 이 1000이 뭐가 되는 거야? 표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어떠한 조사 대상 전체 집합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집단이 너무 클 때 우리가 이제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해. 그걸 이제 우리는 표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표본을 뽑는 방법이 있어. 표본을 뽑는 방법. 그걸 이제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의 추출.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뭐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만 다 뽑아. 또는 전라도 사람들만 뽑아. 이러면 공정하지가 않단 말이야. 물론 뭐 전라도에서의 지지율을 따로 조사할 수도 있고 뭐 경상도의 지지율을 따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한 지지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고른 지역에서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는 게 그런 말인 거고, 이 추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건 추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보건 추출이 있어.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은 뭔지 알지? 보건 추출은 뭐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근데 비보건 추출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지 않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추정 단원에서 하는 추출은 보건 추출만 나온다. 얘는 다루지 않아.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보건 추출만 다룰 거야. 윤서 보건 추출이 뭐라고? 원상복귀 시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는 걸 우리가 보통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수를 조사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일부만 뽑아가지고 예측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선생님 중학교 때는 동사무소에서 방문해갖고 여기 몇 명 사는지 이런 거 다 호구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전수조사가 되는 거고, 표본만 조사를 하는 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본조사라고 한다. 알겠니? 근데 아까 내가 예를 들었을 때 여기 지지율 조사할 때 몇 명 뽑는다 그랬어? 1000명 뽑는다 그랬지. 그럼 이 1000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 표본의 크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표본 n개를 꺼냈다 또는 뭐 n명을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뭐 n개를 꺼냈다 그럼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모집단과 표본,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는 항상 뭐만 생각한다? 보건 추출만 생각한다. 그리고 표본의 개수를 우리는 그냥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우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기호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정의를 할 건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기호랑 이런 것들 명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모집단과 표본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로 쓰는 기호가, 모집단에 대한 기호는 확률 변수 x를 보통 사용해요. 확률 변수 x. 그래서 이 추정 단원에서 모집단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확률 변수 x를 사용한다고 보면 돼. 거의 약속처럼 사용하거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표본에 대한 표현인 건데, 잘 봐봐. 좀 전에 표본을 선생님이 몇 개 꺼낸다 그랬어? 아니,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뒀지. 그러면 첫 번째 표본도 있을 거고 두 번째 표본도 있을 거고 해서 n개의 표본. 여기다 뭐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표본의 개수를 나타내. 근데 우리가 이런 표본들을 한꺼번에 다 나열하기가 어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하죠. 그래서 표본을 대표하는 값을 하나 설정을 해. 그게 뭐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거야.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이걸 나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표본들을 대표하는 값을 하나 설정하자 이러는 거거든.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을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바x라고 적어요. 거기 x도 모집단 말하는 거예요? 요거? 네. 요거는 표본. 이건 표본을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만약에 뭐 토평고 2학년 3반 아이들이야. 근데 1번부터 뭐 27번까지 국어 점수를 조사하겠대. 그럼 1번의 점수를 x1, 2번의 점수를 x2, 27번의 점수를 x27 이렇게 나타나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 나열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 3반에 대표하는 값으로서 표본 평균을 쓴다는 거지. 근데 이 표본 평균이 뭐예요? 결국에는 반평균인 거겠죠.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x1, x2에서 xn까지 이걸 다 더해. 그런 다음에 이거를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지. 이게 표본 평균이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 표본 평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머니에 1이 적힌 공, 2가 적힌 공, 3이 적힌 공이 있어. 보건 추출을 할 거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2래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거는 표본을 몇 개 꺼내겠다라는 거야? 2개 꺼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첫 번째 꺼내는 걸 x1, 두 번째 꺼내는 걸 x2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표본 1 나올 수 있지. 보건 추출이니까 두 번째 표본 뭐 나올 수 있어? 1 나올 수 있는 거지. 1 뭐도 나와, 2도 나오고, 1 뭐도 나와? 3도 나오겠지. 2, 1도 나오고, 2, 2도 나오고, 2, 3도 나오겠지. 3, 1, 3, 2, 3, 3.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9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표본을 대표하는 값으로 표본 평균을 설정하겠다고. 그게 바엑스거든? 근데 이 바엑스라는 거는 첫 번째 표본과 두 번째 표본을 더해서 표본의 개수를 어떻게 나눠준다고. 이해돼? 그럼 1 더하기 1에서 2로 나누면 뭐가 돼? 1. 얘는 2분의 3. 얘는 2. 2분의 3. 2. 2분의 5.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표본을 대표하는 값이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표본들에 대한 평균도 있으면 이 표본들에 대한 분산 및 표준 편차도 있거든? 그래서 걔는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기호를 S제곱 보통 이렇게 적어요. 그럼 태희야, 태희 목소리 아프니까. 은서야, 분산이가 어떻게 구했지? 분산 VX VX VX지. 그러니까 분산 어떻게 구했네. 안 되겠다, 윤서. 출동하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고? 저거 표본 평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것도 있고, 또 기본적인 정의가 뭐였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편차라는 건 뭐야? 평균이 그치. 이 별량과 평균의 차죠. 그러니까 x1에서 표본 평균을 뺀 거 제곱, x2에서 표본 평균을 뺀 거의 제곱해서 xn에서 표본 평균을 뺀 거의 제곱. 그럼 표본의 개수가 몇 개야? n개. 근데 여기서는 n이 아니라 n-1로 나눠줘요. 이게 좀 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지. 자, 다시 좀 예를 들면 일사무출구 5개 공이 들어가 있어. 보건 추출로 크기가 3인 거를 뽑을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우선은 지금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집단이 될 수 있는 값들은 1, 3, 5, 7,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각각의 확률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우리는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뭐도 구할 수 있어? 분산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뽑는 건 표본의 개수가 커질 때 결국에 표본을 뽑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건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크기가 3인 표본을 뽑는데 보건 추출로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3개를 보건 추출을 꺼낼 때 이렇게 1, 3 이렇게 꺼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또 뭐 1, 뭐 이런 식으로 꺼냈어. 그러면 얘를 대표하는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또 얘를 대표하는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구한다고? 분산을 구할 거라고. 근데 봐봐. 지금 113, 111은 너무 한쪽에 어때? 편중돼서 뽑았지. 편중돼서 뽑았기 때문에
이 모집단과의 분산과 오차가 조금 커져. 오차가 좀 커진다고. 자, 봐봐. 만약에 112를 꺼냈어. 그럼 얘네들 평균이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분산이 뭐가 돼버려, 얘네들은? 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1의 제곱이니까 0 이렇게 돼버리지. 근데 이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생각해봐. 여기서 평균은 5거든? 그러면 1 빼기 5의 제곱, 3 빼기 5의 제곱, 5 빼기 5의 제곱, 7 빼기 5의 제곱, 9 빼기 5의 제곱. 어때? 0보다 훨씬 크죠? 그치? 이게 0이라고 해서 조금 이게 불편하긴 한데, 만약에 요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쳐도 이게 평균이 3분의 5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1 빼기 3분의 5의 제곱, 1 빼기 3분의 5의 제곱, 3 빼기 3분의 5의 제곱. 우선 이게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 근데 여기에서의 편차제곱의 평균을 생각하면 5가 평균이니까 16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9. 그럼 요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분산의 값과 요걸 다 더했을 때 3으로 나눠주는 거지. 이건 3개니까. 16처럼. 아, 16이구나. 이걸 다 더한 걸 5로 나눠주는 거랑 요걸 다 더한 다음에 3로 나눠주는 거랑 분산이 어디가 커? 모집단이 더 크죠? 계산 안 해봐도 여기가 더 크다고. 지금 이 수치만 봐도. 근데 이 모집단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그 오차를 줄여주려고 3이 아니라 2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 분산이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 3으로 나눠주는 게 크겠어? 2로 나눠주는 게 크겠어? 2로 나눠주는 게 크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집단과의 분산의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n-1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 선생님, 만약에 1이랑 5랑 7을 꺼냈으면 그때는 이 모집단의 분산과 좀 비슷해지지 않냐. 좀 비슷하겠죠,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의 평균이 뭐가 돼? 3분의 13이네. 1에서 얘 빼고 5에서 얘 빼고 7에서 얘 빼면 이렇게 한쪽에 편중돼서 뽑는 것보다는 모집단의 분산과 조금 더 가깝다고. 그래서 이 n-1로 나눠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한쪽에 치우쳐 갖고 뽑는 경우가 있어. 치우쳐서 뽑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모집단과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려고 n-1로 나눠준다고. 근데 좀 전에 그랬잖아.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경우는 n-1로 나눠주면은 오히려 오차가 더 전보다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돼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책에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 근데 시험 문제 출제는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럼 표본 표준 편차는 뭐겠어? 저기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기호로는 S라고 적고 여기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책에 나와 있어. 너희들 교과서에도 있을 거야. 여기 보면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근데 이게 보면 뭐로 나눠져 있어?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이게 모분산이라는 게 모집단의 분산이거든? 그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쪽에 편중돼서 뽑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한번 들어본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어떠한 이산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배웠잖아. 근데 이 추정 단원에서는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걸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 x는 모집단의 기호로 사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 우리가 보통 뭐 EX 또는 이렇게 M이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평균이라고 안 부르고 모분산이 아니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이제 모집단의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이런 말인 거야. 그럼 VX는 시그마 제곱 앞에서 사용했던 기호랑 똑같은데 얘는 모집단의 분산이기 때문에 모분산이라고 부른다. 그럼 시그마 X는 시그마 앞에서 그냥 표준 편차라고 불렀잖아. 근데 여기서는 모 표준 편차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바X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바X 뭐라고? 표준 평균. 태 뭐라 그랬어? 표본 평균이라 그래요.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 여기 보면 왼쪽에 이게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걸 또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토평고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잖아. 만약에 1반부터 몇 반까지 있어? 9반. 근데 각 반의 인원수가 똑같이 다 25명이야. 그랬을 때 요 1반의 평균이 바X1 이렇게 되는 거거든. 2반의 평균은 바X2, 3반의 평균은 바X3, 이게 바X9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학교 전체 평균인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이 인원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n개의 표본 평균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주는 거야?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엔 뭐랑 같아야 돼? 전체 평균이니까. 전체 대상이 되는 걸 뭐라 그랬어? 모집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전체 집단의 평균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결국엔 모평균과 같아요. 알겠니? 근데 이게 항상 중요한 게 있다. 표본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평균 분산 배우는 거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 근데 그때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면 뭐 1반이 30명인데 얘네 반 평균이 60이래.
근데 2반이 40명인데 얘네 반의 평균은 뭐 65래. 1반, 2반 전체의 평균을 구하래. 그래서 내가 잔머리를 쓴다고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갖고 틀렸거든? 아, 이게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내가 이 개념을 몰랐던 거야, 그때 당시. 인원수가 다르다라는 거. 그때 이걸 배워요? 나 초등학교 때 배웠어. 이 평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30명이었으면 답이 맞았겠지. 근데 이게 40명이어서 틀렸어. 계산. 내가 수학시험 처음으로 틀린 게 이거였을 거야.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르치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아야 된다? 모평균과 같아야 된다. 근데 이 각 표본의 개수들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V by X. 이건 뭐야? 표본 평균의 뭐야? 분산이죠. 얘는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 알겠니? 모집단의 분산을 뭐로 나눠준다고?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다고. 시그마 바 X.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뭐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식으로 증명하는 건 좀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이거 외워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예는 정말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자, 주머니에 1이 적힌 공, 3이 적힌 공, 5가 적힌 공이 있어. 복원 추출을 할 거고, 크기가 2래요. 크기가 2. 그럼 우선은 모집단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될 수 있는 게 1이랑 3이랑 5 이렇게 3개죠. 그럼 윤서야,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이 나올 확률도 5가 나올 확률도 합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평균은 어떻게 돼? 3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 이렇게 된다고. 자, 분산은 3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나? 35 3분의 35 빼기 9 그러면 3분의 8 이렇게 돼버리네. 모집단의 분산은 3분의 8이야. 그러면 모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는 표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크기가 몇이라고? 2라고. 그럼 첫 번째 표본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표본이 있을 거고, 이 녀석들의 대표값으로 표본 평균을 설정하는데 얘는 x1과 x2를 더한 걸 뭐로 나눠줘? 2로 나눠준다고.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11, 13, 15, 31, 33, 35, 51, 53, 55 이렇게 된다고. 그럼 표본 평균 1, 2, 3, 2, 3, 4, 3, 4,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볼 거거든.
그러면 은서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뭐뭐가 있어? 1, 2, 3, 4, 5가 있는 거지. 1, 2, 3, 4, 5 합 1이 될 거고. 그러면 1이 될 확률은 이거 총 몇 개야? 9개죠? 그 중에 1이 되는 건 9분의 1, 2가 되는 건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 계산해봐. 9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은 이게 27이거든? 그럼 9분의 27이니까 뭐가 돼? 3이지. 이 모평균과 어때? 이 모평균과 같죠? 그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모평균과 같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볼 거야. 9분의 이제 제곱합을 구해야겠지. 1, 8, 27, 32, 25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줄 거야. 그러면 9분의 그러면 36에다가 57이니까 93에서 81이 되는 거네. 그럼 여기가 1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거든. 자, 표본의 크기가 방금 몇이었어? 2였죠. 그러면은 이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다 그랬거든. 그러면 3분의 8을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3분의 4가 되잖아.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과 어때? 같다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다. 이해되니? 이렇게 구한다. 근데 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가지고 하냐면,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이게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인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 그랬을 때 이 경우가 지금 몇 가지 나왔어? 9가지 나왔지.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3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나오겠어? X1, X2, X3까지 한다면 27가지 나오겠지? 그럼 그 27가지에 대해서 이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확률 분포표를 다시 그려서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하잖아. 알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외워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뭐로 나눠줘?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되는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다. 왼쪽 식이 그 표본의 평균 분산과 구하는 식인 거예요? 이거? 그 초록색. 요거? 네. 아니요. 걔는 무슨 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방금 한 거는 뭐 한 거예요? 표본을 여러 개 꺼낸 거죠. 그래서 내가 토평고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다시 얘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방금 구한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어. 그 식이 이게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서 확인한 거야.
이 주머니에서 공 두 개를 꺼냈을 때 1, 1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표본 평균 1인 거야. 1, 3을 꺼냈을 때 표본 평균 2잖아. 그럼 얘가 표본 평균 2가 되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낸 게 얘인 거야. 분자가 저렇게 된 게. 개수가 9개여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표본 평균이 1이 되는 게 9개 중에 하나. 표본 평균이 2가 되는 게 9개 중에 2개. 그런 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토평고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2학년 9반이야. 그건 각 반이 25명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전체가 뭐냐면 모집단인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중에 2학년 1반 하나는 표본을 25개 꺼낸 거지. 오케이? 그럼 이게 첫 번째 표본인 거야. 그러면은 또 25명을 또 뽑아. 그럼 그게 이제 2학년 2반인 거면서 이게 두 번째 표본인 거라고. 이해가?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뭐 국어 점수에 대한 걸 조사를 하면 뭐 2학년 1반의 국어 점수의 평균이 뭐 50이다. 그럼 요걸 대표하는 값이 50인 거야. 2학년 2반이 만약에 60이다. 그럼 이 60이 이거에 대표하는 값인 거라고. 근데 이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총 몇 반이야? 9반이지. 9로 나눠주면 그게 뭐라고? 2학년 전체의 분자예요. 분자? 분수. 그러니까 50 더하기 60 더하기 뭐 3반의 평균이 55다 그러면은 55 더하기 뭐 9반의 평균은 40이다 그러면 40. 그러니까 이 9개를 다 더하고 9로 나눠주면 이게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고. 근데 지금 이 앞에서 여기 x1, x2, xn 이런 말 있지? 그럼 이거는 그냥 이런 거야. 1반에 1번, 1반에 2번, 1반에 3번. 걔네들이 x1, x2, x3에서 x25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걸 대표하는 게 얘인 거고, 2바 x라는 건 전체에 대한 평균인 거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게 천천히 이해해야 돼. 내가 이게 기호도 많이 나오고. 헷갈려? 은서 헷갈려? 쉬워? 시작.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눈 풀린 거 봐봐. 아니 문제는 한 문제도 안 풀었는데 지금? 쌤이 예시로 많이 풀었잖아. 이 예시가 푼 게 아니란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표본 조사가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 이건 표본 조사 해야겠어, 전수 조사 해야겠어? 그치? 전수 조사 못하지. 전수 조사는 어떻게 배터리 팔 거야? 건전지 못 팔지. 그래서 이건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총인구 조사. 그럼 표본 조사야, 전수 조사야? 이건 전수 조사야.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 이거 표본 조사야? 이것도 전수 조사야.
과일의 당도 조사는? 이건 표본 조사겠죠. 과일마다 다 당도 조사하면 그거 어떻게 팔아? 못 팔지. 그지? 기억을 잃지 정답이다. 이거 은서가 이번 맞추면 쉽게.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어떻게 한대? 다음과 같이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은서야, 1개씩 복원 추출한대. 1, 2, 3, 4, 5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문제를 잘 봐야 돼. 3분의 우리 봐봐.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거든. 지금 테이 쓰러지려고 그래. 뭐? 너무 많으면 어떻게 몰래 봐야지. 5 곱하기 5 125. 1개씩 비공원 추출한대.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동시에 3개 추출은 5씩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3번 문제. 에? 왜 그래? 아니 여기 쉬게 해주시면 안 되나? 자, 이 녀석은 보면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가 주어졌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우리가 표본 4개를 뽑은 거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한다면 확률 변수가 1, 2, 3이잖아. 그럼 이건 3의 4제곱이 돼서 81가지의 경우를 쭉 다 구해야 돼.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집단과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x를 구해야 되고 또 v/x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아야 된다 그랬어? 모평균과 같아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뭐로 나눠준다고?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다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1에 x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4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9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은 1 더하기 4 더하기 3이에요? 이거의 제곱 곱하기 2, 이거의 제곱 곱하기 1. 그래서 4분의 1에 4분의 18 빼기 16. 그럼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이죠. 8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뭐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냥 앞에서 했던 거라. 그 다음에 확률값 계산하는 거,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자, 우리 이 앞에서 우리가 뭐 확률 변수 x에 대한 뭐 정규 분포다 그러면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를 생각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그랬어? 모평균. 요 m이랑 같은 거야.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둔다면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가? 그럼 태희야, 이 표본 평균을 표준화 시킬 거야. Z. 그럼 여기 이제 뭐분의 뭐 빼기 뭐가 들어가야겠어? 아니 이거 아니라. 음. 잠깐만요. 여기는 표본 평균이 들어갈 거고. 원래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밑에가 루트 n분의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리고 이거 빼는 거는 그래 M을 빼주면 되는 거겠지. 똑같아. 표준 편차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표준 편차가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요? 그럼 문제를 한번 봐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ml, 표준 편차가 5래.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집단에 관한 거. 그래서 150,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 그럼 그게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는 거야.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 이게 모집단의 분산이잖아. 그거를 표본의 크기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약분하면은 이게 이제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그때 용량이 149 이상 151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제 이거 표준화 시키는 거지. 149에서 뭐를 빼? 150을 빼. 그리고 2분의 1로 나눠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51에서 150을 빼고 2분의 1로 나눠주니까 2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2배에 0부터 1까지 2까지. 그래서 2에 해당하는 게 0.477이니까 0.9543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해되니? 은서 알겠어? 자, 5번 문제. 오늘 끝까지 다 해요? 네. 네? 저희 숙제 이거 다 해요? 제가 클리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뭐래? 표준 편차가 4kg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럼 얘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집단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18, 표준 편차가 4. 그래서 이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 탑승객 중에서 몇 명을 이미 추출한대? N명.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는 18, n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걸 좀 바꿔 쓰면 루트 n분의 4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근데 표본 평균이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 요거의 확률이 0.8664일 때 뭘 구하라는 얘기야?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거지.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17에서 뭐를 빼? 18을 빼. 루트 n분의 4분의 마이너스 1. 19에서 18을 빼. 그리고 루트 n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p z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4분의 루트 n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얘는 2배 크기가 같으니까 0부터 4분의 루트 n까지. 이게 0.8664가 돼야 된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433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0.4332에 해당하는 게 뭐야? 1.5라고. 그럼 4분의 루트 n이 뭐가 돼야 돼? 1.5. 그럼 루트 n이 6이 돼서 n의 값은 뭐가 된다? 36.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이거 242번 한번 해봅시다.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맞아요. 처음에 하면 좀 헷갈려. 우선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용량은 1000ml, 표준 편차는 50ml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럼 이게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가 1000, 5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100개를 어떻게 한대? 이미 추출한대. 그럼 1000, 100으로 나눠주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돼버려. 근데 K 이상일 확률이 0.0228이거든? 그럼 쟤를 표준화를 하면 저 50의 제곱을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2500이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25가 돼서 K 빼기 1000 그리고 이걸 5로 나눠준 게 0.0228이야. 그럼 얘는 뭐뭐 이상이잖아.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이 0이니까 여기가 0.028인 거지. 그럼 이거 5분의 K 빼기 1000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0.4772가 돼야 돼. 그래야 두 개 더해서 뭐가 되니까 0.5가 되니까.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Z의 값이 2잖아. 그래서 K는 101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진짜 이제 추정이에요. 모평균의 추정. 우리 지금까지 이 문제들을 푼 것들을 보면 얘들아, 이렇게 모집단의 자료의 값, 모집단의 자료의 값, 모집단의 자료의 값이 주어지고 표본을 생각을 했지. 근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모집단을 구해놓은 상태에서는 이런 표본들을 뽑는 거를 잘 하지 않아요, 원래.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지율 조사를 벌써 했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구리시에 사는 사람만 다시 뽑아서 조사를 한대. 이 의미가 있어? 우리는 누가 당선이 될 건지에 대한 거를 생각하는 거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그치? 왜냐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벌써 조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들은 다 그런 형태야. 모집단이 주어지고 표본을 생각하고, 모집단이 주어지고 표본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표본들에 대한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럼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 거꾸로 생각을 하면 표본을 가지고도 뭘 예측할 수 있어? 어떤 모집단의 성질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표본들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우리가 이제 평균을 예측하는 걸 우리가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표본들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걸 우리는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는 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추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뢰도라는 것이 나와요. 신뢰도.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책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95%의 신뢰도, 99%의 신뢰도 이런 게 나오거든.
우리가 이제 표본을 가지고 99%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예측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표본을 가지고 뭔가를 예측을 하는데 딱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값이 하나로만 나오지 않아. 항상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나오거든. 뭐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95%의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99%의 신뢰도라는 건 뭐야? 요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확률이 99%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럼 이런 건 있을까? 뭐 토평고 2학년 수학 점수의 평균이 0에서 100 사이일 확률, 이런 거는 의미가 있어? 이게 의미가 없죠. 이건 무조건 100%인 거잖아. 그치?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구간들을 정해서 그 안에 모평균이 있는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번에 한번 그런 걸 한번 봐봐. 뭐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근데 이게 가장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이런 거여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통령 선거를 해. 1번의 지지율이 뭐 45%야. 2번의 지지율이 뭐 48%야.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신뢰도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의 지지율이 45%잖아. 근데 표본 오차가 뭐라 그랬어? 풀마 2%라고 했지. 그럼 이 1번의 실제 지지율은 43%부터 47% 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2번의 지지율이 지금 48%잖아. 그러면 이때는 46%부터 50%까지가 실제 얘가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의 확률은 몇 퍼센트? 95%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렇게 둘을 보면 둘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접전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1번의 지지율이 43%야. 오케이? 그럼 표본 오차가 풀마 2%면 얘는 41%부터 몇 프로까지 나오는 거야? 45%까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 둘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없죠. 그럼 이때는 2번이 당선이 확실시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건 접전인 거야. 근데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다음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런 걸 하면은 그때 한번 이런 거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게 결국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평균이라는 걸 어떻게 추정을 하냐. 자, 모평균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설명했듯이 표본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랬죠. 표본. 표본. 자, 그럼 표본에 대한 자료의 값이 필요해.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 n,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러한 자료의 값들이 정확하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볼 거야. 자, 95%의 신뢰도라 그랬어. 그럼 이 표준정규분포에서 확률이 0.95가 되는 값들을 찾아볼 거거든. 여기 표준정규분포표에서 1.96에 해당하는 거 1.9, 여기가 0.06이니까 여기 보면 0.4750이죠. 그럼 이거 2배 하면 뭐가 돼? 0.95가 된다고. 그럼 이 95%의 신뢰도인데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이게 0.95가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1.96부터 어디까지야? 1.96까지인 거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0.95 이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 95%의 신뢰도라는 게 이 z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z의 값의 확률을. 그러면 모평균이라는 건 이 z의 기호 안에 들어가 있어 없어? 들어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 z라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바엑스 빼기 뭐였어? m이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모평균이잖아. 얘를 구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요 식을 좀 풀어서 쓰면 z라는 게 마이너스 1.96부터 1.96 그러면은 바엑스 빼기 m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1.96 1.96 그럼 부모의 표준 편차를 이거 다 넘겨. 그럼 표본 평균에서 m을 뺀 게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모평균이 필요하니까 표본 평균도 다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바엑스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바엑스 마이너스 바엑스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세변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럼 모평균은 바엑스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바엑스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이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뭐가 된다? 95%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서 이 1.96 있죠? 1.96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 계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얘들아 이 신뢰 계수라는 건 결국엔 z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니? 이것도 기억해야 돼. 그래서 표본 평균 마이너스 신뢰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 더하기 신뢰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윤서 외웠어? 이거 외워야 돼. 딱 3개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자, 이 큰 값에서 이 작은 값을 빼봐.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들아,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게 한 10 정도가 나왔어. 그럼 요 안에 이제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표본의 크기 있지.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를 좀 더 늘리는 거야. 그럼 표본의 개수를 늘리잖아. 그러면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지. 얘네 값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실내 구간이 한 7 정도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표본의 개수가 커지면 실내 구간이 짧아지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이것도 95%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신뢰도에서 표본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모평균을 예측하는 게 쉬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길이가 10인 거에서 모평균을 찾는 것과 길이가 7인 거에서 모평균을 찾는 거 생각하면 길이가 짧을수록 어때? 쉬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표본의 크기가 계속 커지면 그건 결국에는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모집단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뢰도는 더 어떻게 돼? 정확해지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요식 봐봐, 요식. 표본 평균에서 뭐를 뺀 거야? 모평균을 뺀 거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그걸 우리가 보통 오차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절대값 바x 빼기 m, 이 녀석은 작거나 같아야 돼.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얘를 우리가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다른 말로 오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개의 공식을 외워야 돼. 좀 정리를 하면, 자,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의 추정, K를 신뢰 개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신뢰 구간, 표본 평균 마이너스 신뢰 개수 곱하기 표준 편차, 표본 평균 더하기 K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 얘에서 얘 빼면 된다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절대값 바이스 마이너스 m 작거나 같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세 개 외워야 돼. 이건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 정서 외웠어? 못 외우면 오늘 진짜 너무 클리닉 남긴다. 넘길 거야? 태 다 외웠어? 네. 윤서는? 아직 못 외웠어? 알았어. 됐어? 자,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개념 걸려 있는 건 간단해요. 그냥 저 공식 3개만 쓰는 거라. 참고로 숙제는 여기 추정 전까지만 해오면 돼요. 모평균의 추정 전까지.
7번을 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뭐래? 10g이래. 시그마의 값이 10이라는 거야. 근데 제품의 무게의 평균 M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얘이래. 그랬을 때 둘을 뺀 값이 7번 풀고 6번 풀게. 두 개를 뺀 값이 1.4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그럼 태희야, 이 베타에서 알파를 뺐다라는 건 신뢰 구간의 뭐를 얘기를 하는 거야?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95%라고 했는데 여기 봐봐, 0.95 z의 값이 뭐라는 얘기야? 1.96 신뢰 계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10이잖아. 그럼 이게 1.4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이제 1.4가 될 거고, 그러면은 14에다가 28 루트 n은 28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n의 값은 28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표본의 최소 개수 물어봤거든? 뭐가 되는 거야? 28의 제곱.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돼요? 인서 이해돼? 자, 모평균의 추정. 자, 이거는 2번 하나만 할게요. 어차피 똑같아서.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이거 표본의 개수가 크기가 100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때의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얼마래? 1000시간. 표본의 평균이거든? 표본 평균이 1000이라는 거야.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래. 그럼 태희야, 지금 이 문제에서 이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란 얘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0이란 얘기야? 모표준 편차가 50이란 얘기야? 그치? 이게 50이란 얘기인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표준 편차는 항상 모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또 모순이 생기지. 어떤 모순이 생기냐? 선생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안다라는 건 결국엔 모집단의 평균을 안다라는 건데,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추정할 수 있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 추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시그마의 값이 필요하거든? 근데 나도 이거를 진짜 온갖 책을 다 찾아봤는데 다 설명해 주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 자, 봐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모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이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을 대신해도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이 50 있잖아, 이거를 모표준 편차로 대신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표본의 크기가 보통 50 이상만 되면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나 이거를
너무 궁금해서 여기 표창 있어.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통계과에 간 애가 있거든. 그래서 연락 정말 한 번도 안 하다가 이거 물어보고 싶어갖고 전화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로밖에 설명 못 한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질 수도 있고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둘 다 그냥 뭐로 생각하는 거야? 모 표준 편차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표준 편차 값이 나온다. 그럼 이건 그냥 다 모 표준 편차인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50은 모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다. 이해되지? 자, 99%의 신뢰 구간이래. 그럼 여기가 0.99, 2.58이 뭐가 되는 거야? 신뢰 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표본 평균이 얼마야? 1000이지. 1000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 10분의 시그마 50. 1000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 표준 편차 50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그 값이 범위가 돼요. 987.1 987.1 그리고 1000 아니네 1012.9 이렇게 되겠네. 그 10분의 50이 그 루트 n분의 그게 되는 거예요? n이 10, n이 100이니까 루트 n이 10 여기 표준 편차가 50. 이해돼? 문서 알겠어? 태 이해되지? 자 8번 문제. 표준 편차가 0.4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95%로 추정한대. 얘는 봐봐 또.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진 거야. 그냥 시그마가 0.4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근데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0.01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절대값 n 빼기 x 이 녀석이 0.0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 n 빼기 x 이거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 근데 얘가 0.01 이하가 될 표본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실내 개수가 뭐라고 주어졌어? 1.96 그리고 표준 편차가 0.4 루트 n 0.01 그러면은 요 소수점 지워버리면 루트 n이 크거나 같아야 돼. 196 곱하기 0.4 그러면은 64, 24, 4, 36, 38 78.4 그럼 n이라는 건 78.4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6146.56이래요. 그럼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최소의 자연수니까 6147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건 잘 안 주실 거야. 거의 딱 떨어지게 주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확통의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숙제는 시너지 어디까지냐면 여기 1381번까지 숙제다. 추정 전까지. 거기까지 숙제를 해주시면 됩니다.